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가 2대0 아스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스날이 이 경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는지 선발 라인업부터 경기의 내용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날의 선발 스쿼드입니다. 4-3-3의 대형으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며 구성에 타협을 한 모습입니다. 최후방 라인이 눈에 띄는데 지금껏 큰 문제가 없다면 아스날의 왼쪽 수비 라인은 마갈량이스와 칼라피오리가 책임을 졌지만 한 명은 부상으로 한 명은 체력과 컨디션의 문제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첸코와 키비오르가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맨유의 선발 스쿼드입니다. 직전 에버튼 경기처럼 3-4-2-1의 대형입니다. 마이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맨유 또한 타이트한 일정에 라인업 구성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모습입니다. 주목할 정도로 눈에 띄는 선수는 말라시아와 마운트입니다. 말라시아는 위치상 사카나 웨데가르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라시아의 옆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체적인 패스길을 뚫어줄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말라시아가 사카를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마운트는 유로파 보드 글림트전을 기점으로 첼시 시절에 전방의 체증을 풀어주는 좋은 공미로서의 모습과 굉장한 활동량을 보여주므로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 경기에서 화력도가 어떨지 기대됩니다. 아스날의 입장에서 아모림이 이끄는 맨유는 처음이기에 맨유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색전도 그냥 하지는 않았는데 압박을 가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강도의 압박을 가합니다. 전반 3분경 진첸코가 좋은 찬스를 얻어 하베르츠에게 패스하고 그대로 떨궈준 공을 마르티넬리가 이어받아 골로 연결시켰지만 하베르츠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에 해당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득점이 무산됩니다. 하베르츠를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우가르테의 포지셔닝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하베르츠는 그 후에도 계속 마크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분명 무효화되었더라도 득점 상황이 나왔는데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견제는 참 아쉽습니다. 몇 차례의 공방 이후 아스날의 코너킥 기회가 찾아왔는데 두 팀의 대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커가 자신이 차는 것을 수신호로 표시하자 뒤로 빠져있던 아스날 선수들이 갑자기 포지셔닝을 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에 당황한 맨유 선수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견제하는 아스날 선수를 이겨내지 못하며 그대로 헤더 찬스를 내주고 맙니다. 이 헤더가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스날 선수들과 아르테타 감독은 맨유가 코너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후 두 번째 코너킥 아스날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하베르츠와 파티가 포지셔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선수들은 달로와 마운트 외에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맨유의 코너킥 대응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후반전의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라이스가 키커를 준비하고 있고 전반전의 코너킥 상황처럼 아스날 선수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수신호에 맞춰 진입하고 라이스가 정확한 궤적으로 코너킥을 띄워주었는데 팀버가 그물 안쪽으로 공을 돌려놓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아르테타는 이미 코너킥을 통한 득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전 지표 중 눈에 띄는 기록이 상대편 박스내 터치 비율이 10대3이고 박스내 슛이 3대1로 이는 아스날의 공격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코너킥의 비율이 4대0인데 아스날이 공격을 할 때도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 플레이가 막히더라도 코너킥을 통한 득점을 창출하기 위한 2차 상황까지 염두에 둔 공격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팀의 공에 스틸을 이끌어낸다면 그만큼 맨유의 수비진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세트 플레이 상황을 노리기 위해 아스날은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고 결국 팀버에 의해 선취골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버튼전 첫 득점이 레시포드에 의한 코너킥 득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골 또한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과는 다른 패턴의 코너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카요 사카가 키커로 나섭니다. 킥이 뜨는 순간 살리바가 호일룬의 경로를 방해하는데 호일룬이 벽이 되어 요로와 더리우트의 이동 경로까지 같이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무방비로 있던 파티가 길게 뻗은 공을 헤더로 이었고
결국 살리바의 몸에 맞아 골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에서 나온 득점은 이 두 개가 전부지만 이 두 득점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 나왔고 이 세트피스의 완성도를 높여준 니콜라스 조버라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스날의 23-24 시즌 총 91득점 중 20점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고 이러한 세트피스 득점은 지고 있거나 비길 만한 상황에 세트피스로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이었습니다. 아스날은 마갈량이스와 칼라피오리의 결장으로 자칫하면 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뒤집어내고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의 주요 포인트는 웨데가레드가 복귀했음에도 저조한 필드 득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세트피스, 주전 수비수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체급의 팀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필드 플레이에서의 득점력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강팀은 어떻게든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자신들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세트피스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팀의 승리를 가져오면서 공식 경기 4연승으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유는 아모림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강팀과의 경기이고 아스날은 지난 유로파 리그 탈락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두 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결국 아스날이 승점을 챙겨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팀은 모두 일요일에 리그전을 치르게 되는데 빡빡한 일정 속에 맨유는 잠시 주춤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아스날 또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공식 경기 5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두 팀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